오늘은 오래 할라 해도 못합니다. 여기서 옥천사까지 해봐야 한 30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빈자리가 좀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옥천사하고 문사함을 가자고 제가 회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가까이에 통도사 다음으로는 아마 옥천사가 가까울 겁니다. 근데 옥천사가 절도 참 기업하고 똑같이 흥망성쇠가 있어가지고 옥천사가 상당히 잘 살았던 절인데 일제시대 때 이후에 자산들을 전부 다 다른 절들은 절 근방 30km 안에 있는 논밭 전지를 다 절들이 가지고 왔는데 옥천사는 다 돌려졌어요. 주민 인근 주민들한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옥천사가 빈찰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한 이유가 사실 옥천사는 나중에 설명을 쭉 드리겠지만 거상조사가 창건한 하음 10철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유래 있는 절이고, 그 다음에 문수함도 저는 그 앞에 있는 보현남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절에 가면서 어느 절이 좋고 어느 절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 문수함은 상당히 똑같이 거상조사가 같이 이 창건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제가 절에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은 문수함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은 남자이라고 저는 문수함을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도하러 다니는 거는 좀 다르겠죠, 개인마다. 그다음에 금산 보리함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제가 기도하기 제일 편한 남자는 따로 있습니다. 네, 오늘 옥천사 부분을 가자 한 거는 옥천사가 나름대로 상당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절이고, 문수함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현함은 요 근래에 70년대 이후에 중창왕이 시작해서 지금 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약사부를 모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오늘 이제 쭉 둘러보시고,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절 전반적인 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대한민국 절이 다 보일 겁니다. 오늘 좀 범위를 넓혀서 대한민국 절을 한번 다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절이 제일 오래된 거는 제일 오래된 절,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이라는 거는 지금 남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북한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절이 제일 오래된 절은 언제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크게 한 두세 번 밖에는 없어요. 근데 절에 갈 때마다 절 문 앞에 보면은 이 절이 언제 누가 만들었고 뭐 하는 부분이 쭉 있는데, 그거 다 외우려면은 죽을 때까지 절에 다니기도 다 못 외워요. 제가 오늘 정리를 딱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알면은 대한민국 절이 다 보여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지 다 내드렸는데 다 읽어보셨죠? 제가 오늘 공부하신 분, 안 하신 분 제가 오늘 다 봤습니다. 어느 분이 봤고 어느 분이 안 봤고. 한국 불교가 불교라는 말로 한국에 들어온 게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2년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와가지고 절을 두 개를 짓습니다. 두 개를. 하나는 초문사하고 이불란사라는 절을 짓는데
이 두 절은 지금 현재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할 수가 없고, 그 뒤에 한 2년 정도 뒤에 절을 하나 짓습니다. 거기 어딘가 하면은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입니다. 전등사.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절 전체 오늘 정말 크게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절 전체 중에서 제일 오래된 절은 어디냐? 강화도 전등사입니다. 이거는 381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300년도에 지은 절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게 384년에 이제 고백제로 갔다가 이 신라시대로 오는데, 그 뒤에 뭐 역사를 다 위올로 하면은 머리 아프니까 우리 머리 아픈 거 놔놓고 가장 오래된 절은 전등사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저 단일 법당으로 제일 큰 절이 어디 있느냐? 육지에 안 있고 저 섬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약천사가 우리나라 법당으로는 가장 큽니다. 뭐 그 정도 알만 될 것 같고. 근데 이래 딱 놓고 보면은 처음에 불교가 들어와서 지금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절 하면 전등사나, 이 정도만 알면은 그 뒤에 이제 뭐 별 공부할 게 없어요. 이제 오래된 거는 그거고, 그 다음 이제 오래된 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제가 보는 때 99%가 다 최종 학력이 불교대학인데, 불교대학에서 공부 많이 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5대 정멸보궁 하는 게 있어요. 정멸보궁.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이 양산 통도사. 정멸보궁에는 다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안 모시죠, 그죠?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니까 다 부처님 불상은 거의 안 모십니다. 이 5개 정멸보궁이 그 다음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개 정멸보궁이. 근데 그때만 해도 다 특색이 있어요. 통도사가 보면은 대웅전 뒤에 금강계단에 탑을 부도탑같이 만들어서 부처님 진시사를 모시고 계시거든요. 통도사 하나 있고, 우리 5대 정멸보궁을 한번 봅시다. 통도사. 그 다음에 오대산 중대, 그게 상원사 부근이죠. 상원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평사, 그 다음에 정암사. 정암사는 유명한 탑이 하나 있죠. 수만호탑. 그 다음에 봉정암. 이렇게가 5개가 우리나라의 정멸보궁, 5대 정멸보궁입니다. 이 5대 정멸보궁이 처음에 전등사 다음에 생긴 5가지 절입니다. 이걸 누가 짓는가 하면은 일부에서는 1개는 아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5개가 누가 어느 분이 창건했는가 하면은 자장열사가 창건했습니다. 이 자장열사가 조금 이따가 공부를 우리가 할 의상조사보다 약 한 50년 빨리 태어났습니다. 50년. 그래서 당연히 하음시철보다 빨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은 전체적으로 쫙 내려오는 경우를 오늘 한꺼번에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전등사다. 두 번째는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신 5개 5대 정멸보궁이다. 자, 이 정도 알면은 정멸보궁까지 다 알면은 절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우리가 오늘 가는 절부터가 누가 창건을 했는가 하면은, 좀 이름 있는 절은 전부 2분이 창건했어요. 2분이. 누구냐? 한 사람은 의상조사, 한 사람은 원효선입니다. 이 2분이 유명사찰은 전부 다입니다. 그거 다 빼고 나면은 오래된 사찰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절 하면은 자장율사, 그 다음에 이 원효 스님하고 의상대사, 의상대사라고 조사,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2분이 거의 창건했어요. 그 외의 절들은 요즘에 뭐 절은 내일 또 창건할 거고 모레도 창건할 거니까
요즘 참근행들은 놔놓고 이 두 분이 거의 신라시대 때 완전한 도반입니다. 두 분이 어상조사하고 원효스님은 두 분이 굉장히 친한 도반이에요. 나이는 누가 많은가 하면은 원효스님이 어상조사보다 7살 많습니다. 그 형님이죠, 형님. 원효스님이. 근데 어상조사가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잘 배우고 있는데 625년에 태어났습니다. 625년. 우리 이 서기로 625년에 태어났고 원효스님이 그 다음에 7년 8년 뒤에 태어났는데 아니 원효스님이 그 형인데 출가를 누가 못 했는가 하면은 어상교사가 19살에 출가를 하고 원효스님이 29살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절밥은 어상교사가 더 2년 더 빨리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친구같이 살아가죠.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죠. 원효스님하고 어상교사하고 그 중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하다가 원효스님은 해골에 든 물을 마시고 깨달았고 안 갚고 어상교사는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당나라에서 하음을 공부해서 8년간 공부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이제 그 다음 절들은 다 짓기 시작합니다. 그 두 분이 좀 우리가 이름 났다 아는 절들은 거의 다 그분들이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가는 절은 어상교사가 오늘 이거 공부하려고 내준 거 한번 쭉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하음정교 10차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색깔도 다르게 해놨던데 이 하음정교 10차례 말이 이제 화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상대사가 중국에서 8년을 공부하고 와서 화음정교 화음학에 맞는 절을 10개를 짓습니다. 10개. 그 10개 이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화엄사, 두 번째 영주부석사, 세 번째 해인사, 그 다음에 갑사, 다섯 번째 범어사, 미리사, 보강사, 보원사, 옥천사, 지금 오늘 가시는 옥천사, 그 다음에 청담사, 이렇게 10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5개 부처님 진신사를 모시고 있는 절 다음에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전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절들입니다. 화엄 10차. 그 중에 옥천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천사가 영주부석사하고 똑같은 해에 짓습니다. 근데 옥천사는 너무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이 전답들을 다 돌려주고 빈찰로 좀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좀 불교가 정치색을 전혀 안 띈 건 아닌데 지금 옥천사가 누구 밑에 있는가 하면 쌍계사 말사입니다. 근데 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31교구본사라는 걸 만드는데 그때 쌍계사도 31교구본사였고 옥천사도 31교구본사였는데 옥천사는 우리는 그런 교구본사 안 한다. 우리는 그냥 살아갈게. 그때부터 뒤지기 시작해서 옥천사가 빈차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화엄 10차례에 대해서 의상조사가 10개 절을 이 뭐 10개 절을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절이니까 그 다음에 같은 절도 두 분이 뭐 짓고 한 것도 있어요. 범어사 자주 가시죠? 범어사 가시면 원효암이라고 있어. 원효암. 예. 범어사 본찰은 의상조사 때 화엄 10차로 짓는데 원효암은 원효 스님이 그 주석하시려고 지었어. 그래 이름을 원효암이라고 붙였다.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이 이제 그 다음 자리가 보면은 전부
두 분이 거의 다 졌어요. 왜? 통일 신라 시대 때까지 대한민국을 전부 신라가 다 끌어가니까 신라에서 절들을 신라는 뭐 아주 뭐 불교에 엄청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옥천사는 이 화엄 10찰 중에 하나다 하는 것만 아시고, 안에 보물들은 별 없어요. 단자 하는 거 있죠. 조그만한 징 같은 거, 그게 지금 보물로 하나 있고 한데, 절 사세 자체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옥천사는 영주 부석사하고 같은 해에 지었다 하는 게 이게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도사를 자장열사가 짓다는 것도 지금 다 기록에 의해서 확실히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천사를 지금 요 설명문 나눠둔 거 보시면은 67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을 했다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를 정명이라도 하는 부분은 쌍계사 진감선사가 대공탑비에 이 건립에 그렇게 써놨다는 건데,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쌍계사의 본래 이름이 옥천사였어요. 쌍계사도. 그러다가 그 무렵에 800년도 무렵에 고성에 옥천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그 쌍계고 그거를 앞세워서 쌍계사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한동안은 고성 옥천사하고 쌍계사하고 이름을 같이 썼습니다. 똑같이 옥천사로. 그래서 이제 쌍계사는 옥천사에서 쌍계사로 바꾸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구본사는 쌍계사에 있고 옥천사는 쌍계사 말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생기기는 옥천사가 쌍계사보다 한 20년 빠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쌍계사 창건주가 의상대사 밑에 자기가 가리킨 스님이 쌍계사를 창건을 하거든요. 이게 자기 제자가 창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쌍계사는 옥천사보다 한 20년 늦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다음 10차라면은 이제 한국 불교가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 딱 이 시작된 절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감선사는 저번 마사 우리 불축술력 할 때 내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진감이라는 시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호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호는 살아생전에는 못 봤습니다. 진감이라는 시호는 왕이 내렸는데, 진감선사가 열반하고 나서 시호를 진감이라고 내렸어요. 그래서 시호를 받으면 좋은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시호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포, 시호, 그 다음에 사실 호가 많아요. 탑호, 탑에다가 이름 적을 때는 또 다르게 적어요.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는 호가 하나 있는데 봉호라는 게 있습니다. 봉호. 이제 그런 것까지 공부하면은 저같이 머리가 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근데 정말 의상대사하고 원효스님이 그 의상대사 조사 이거 왜 헷갈리냐 이러는데 두 개 다 써도 됩니다. 조사라는 말은 어느 종에, 우리 조계종 같은 거 조계종을 처음 만드신 분을 조사라고 씁니다. 그래서 의상조사 이래 쓰는데, 의상조사가 그러면 뭐를 처음 만드는가 하면은 중국에서 화엄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해동 화엄종이라는 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로 화엄학을 그분만큼 공부하신 분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락고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대종사 하는 대사락고도 쓰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너무 오래 공부하면 재미가 없죠. 그 정도 해놓고, 이 의상조사가 가장 지금 열반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우리가 이 언제든지 공부하고 있는 하엄경 약창계, 그 다음에 하엄 일성 법계도, 이 7언어로 30 스쿠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림으로 딱 되어 있는 4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처음에 불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처음에 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불로 끝납니다. 그 정도 만들 정도면은 함 7, 80건을 다 읽고 그 210자로 줄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음학은 의상조사만큼 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국도로 돌아서, 저도 뒤돌아서 오래 하면은 멀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고, 옥천사 보시고 나서 다음 문상 올라갈 때 시간이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나머지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옥천사나 문수암에 대해서 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시간 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설명. 옥천사는 지금 뭐 특별히 뭐, 아니 절에 가서 뭐 봐야 될 그게 있습니까? 자, 우리가 모든 거는, 저거는 한번, 이거를 한번 오늘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를 지적해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절에 가서 가는 순서, 가는 순서,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부분으로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우리 오늘 아까 출발하고 나서 예불 했어요. 예불. 그래서 모든 이 절에 가서 이 순서는 예불에 있는 순서대로 해라. 예불에 있는 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사대보살, 사대보살이 누구죠? 사대보살, 네 분 보살 아침에 예불 다 했잖아. 예? 대행 보영보살, 뭐 그 다음에 앞에 문수, 그 다음에 대행 보현보살, 그 다음에 문수 대행 보현보살. 잘 모르겠네. 세 번째가 대비 간센보살이고, 네 번째가 지정보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은 그냥 어디 가다가도 넘어지면은 간센보살 한다 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4대 보살의 서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가장 예불문에 문수보살을 먼저 한 이유가, 예불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참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디 가든 어느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저리 가면은 절에 사무실부터 가야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집에 가서 제일 할아버지부터 높은 사람부터 인사 다 하고 나중에 종무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웅전 내지는 대웅보전에 가서 보고, 그러니까 예불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가라. 10대 제자 16성, 아주 16성이 16 그 부분에 별도 전이 있으면은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500성, 그러니까 500분이 있는 나한전에 가면 되는 기고, 모든 거는 아주 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산신각 이런 거는 불교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국의 토속신학하고 합쳐놨기 때문에
예불분에 나오는 순서대로 다 가고 마지막에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안전 하면 우리 16난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예불을 할 때 16성 했어요. 그 다음에 500성 했어요. 그러니까 500나안전이 있으면은 16나안전에 먼저 갔다가 500나안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맨날 예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도 순서를 어긴다고. 그래서 저리 가서 그 순서대로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나서 나중에 운수안 갈 때 다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